이번 영상에서는 배음과 오버톤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니, 이 배음과 오버톤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같은 의미인데 배음과 오버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음과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종류는 크게 순음과 복합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순음과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음과 복합음이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순음과 복합음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단 한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소리를 순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소리의 주파수 성분이 단 한 가지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반면에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음의 반대말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으로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처럼 어떤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듣고 있는 거의 모든 소리는 사실상 이 복합음에 속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들 중에서 이 순음에 속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요. 이 튜닝 포크, 다른 말로 음차기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이 휘파람 소리 정도만 순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소리는 복합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소리에 해당되는 이 복합음을 구성하는 소리 성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복합음을 구성하는 소리의 성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리 성분은 위에서 얘기한 이 주파수 성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즉 어떤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소리 성분이다, 소리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복합음을 구성하는 소리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음, 기본음, 배음, 그리고 오버톤 이런 형태의 용어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부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복합음이 10개의 주파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해당하는 소리, 즉 소리 성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소리 성분들을 부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복합음이 10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복합음은 10개의 부분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합음을 구성하는 이 부분음들이 배음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복합음이 10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개의 주파수 성분들이 서로 배음의 구조, 즉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배음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10개의 부분음 중에서 다시 얘기해서 배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10개의 부분음 중에서 가장 주파수가 낮은 그 소리 성분을 기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음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기본 주파수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배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기본음이 갖고 있는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소리 성분들을 배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기본음이 갖는 주파수가 100Hz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Hz에 대해서 2배가 되는 200Hz, 3배가 되는 300Hz, 그리고 400Hz, 500Hz, 600Hz 이런 식으로 그 기본음이 갖고 있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를 갖는 그러한 소리 성분들을 배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기본음과 배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 배음과 옥타브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배음과 옥타브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배음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기본음이 갖는 주파수, 즉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를 갖는 성분이라는 얘기죠. 이 의미로 보자면 배음과 오버톤은 같다는 얘기인 거죠. 과연 그러면 이것이 서로 동일한 의미냐 하면은 사실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음과 오버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플룻에서 나는 어떤 소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플룻에서 나는 그 소리는 900Hz, 1800Hz, 2700, 3600, 4500, 5400Hz의 주파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그 플룻에서 난 소리는 이러한 주파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했던 얘기처럼 이 주파수 성분 하나하나는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부분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부분음, 이것도 부분음, 이것도 부분음, 모두 하나하나의 각각을 부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 부분음들이 이처럼 가장 주파수가 낮은 900Hz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주파수가 정수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다른 주파수 성분들이 가장 주파수가 낮은 소리 성분의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배음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배음 구조 안에서 가장 주파수가 낮은, 즉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주파수 성분을 우리는 기본음이라고 하고 또 이 기본음이 갖는 주파수를 기본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이 기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5배, 6배에 해당되는 이 위에 있는 이러한 주파수 성분들을 배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음, 두 번째라는 의미는 이 기본음에 대한 두 번째 배음, 세 번째 배음, 네 번째 배음 이런 식으로 2차 배음, 3차 배음, 4차 배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이 배음과 오버톤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배음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기본음이 갖는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소리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버톤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로 봐서는 이것이 같은 말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버톤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오버톤이죠. 그래서 오버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어떤 주파수 성분의 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파수 성분, 즉 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배음과 오버톤의 차이는 바로 이 의미에서부터 이들 사이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차수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배음과 오버톤은 기본적으로 모두 배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차수에서 이것이 배음과 오버톤에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차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플룻에서 난 소리는
900Hz, 1800Hz, 2700Hz에서부터 5400Hz까지 전체적으로 6개의 주파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우선 배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개의 주파수 성분들은 이 900Hz를 기본으로 해서 모두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900Hz를 배음에서는 기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800Hz는 이 900Hz 부분 음의 두 번째 배음에 해당이 되죠. 즉 900 곱하기 2가 1800이 되니까, 그래서 1800Hz는 2차 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3차 배음은 900Hz의 3배수니까 바로 900 곱하기 3이 돼가지고 2700Hz가 되겠죠. 이처럼 1800, 2700, 3200, 4500, 5400Hz의 소리 성분들은, 부분음들은 2차 배음, 3차 배음, 4차 배음, 5차 배음, 6차 배음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900Hz를 마찬가지로 기본음으로 정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1800Hz라고 하는 것은 900Hz의 바로 첫 번째 뒤에 나오는 소리 성분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뒤에 나오는 주파수 성분인 거죠. 즉 900Hz 주파수 성분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주파수 성분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1차 오버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음에서는 2차 배음이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오버톤에서는 1차 오버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차 배음은 2차 오버톤, 4차 배음은 3차 오버톤. 그러니까 3차 오버톤이라는 얘기는 기본음의 몇 번째, 세 번째 뒤에 있는 주파수 성분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던 이 차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배음에서의 차수하고 오버톤에서의 그 차수하고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갖고 2차 오버톤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음은 2차가 아닌 3차 배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음하고 오버톤에 대해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음은 N차 배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2차, 3차 뭐 이런 식의 N차 배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음이 갖는 주파수의 몇 차, 2차 배음은 2차, 3차 배음은 3차, 이렇게 N을 곱한 값이 되는 반면에 N차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N 플러스 1차, 즉 1차는 2차 배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차 배음에 해당이 되고, 그 주파수는 기본음의 주파수에 얼마를 곱해주냐면 N차 오버톤이라고 해서 N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고 N 플러스 1,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배음에 해당되는 요 차수를 곱해주어야 정확한 주파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차 오버톤은 기본은 900에다가 2를 곱하면 900이 돼서 1800하고 다르죠. 그렇듯이 1차 오버톤은 1차라고 했을 때 1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2를 900에다 곱해야 18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2차 배음에서 2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의미겠죠. 이러한 차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오버톤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요즘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그걸 딱히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실제적으로 배음은 2차, 3차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직결이 되니까 배음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오버톤 앞에 있는 그 차수에다가 2를 더해서 기본음의 주파수를 곱해야만 실질적으로 그 오버톤이 갖는 주파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오버톤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배음과 오버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